빅머니 섹터 서치입니다.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가증권 시장 현재 내리는 업종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설업종 외국인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설업종 580억 원대 매물 내놓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67억 원 소폭 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내리는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은행, 기계, 섬유, 의복 순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1.66% 상승하면서 현재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신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섹터별로 동반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내일 바로 5G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오게 되고요. 6월에 경매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어제 이 시간에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 선정해드렸던 증권 섹터인데요. 일단 오후 1시, 오후 시간 이후에 봤을 때 거래소 내에서 업종 상승률 3위권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 업종이긴 한데 상승 탄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종목들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함에 따라서 12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교과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증권주에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만큼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일단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또 있어 왔는데 자금 이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뿐이지 실제 대량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3% 선이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고민될 만한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큰 자금이 이동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주의 특징을 봤을 때 연간 실적 자체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가적인 수치로 봤을 때 PBR이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는 이 부분 자체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크게 하락할 만한 선도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하방 경직성 자체를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울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증권사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도 올해 2분기까지 즉 전반기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감은 없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급한 마음만 없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업종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증권 업종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가장 깊은 쪽. 이거 데자뷰인 것 같아요. 바이오주가 내리고 나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내리는 모습들이 지난번에도 나타났는데 오늘 장도 보시면 카페24와 다나와 같은 기업들이 8에서 9%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인터넷 업종이 낙폭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 JST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비금속, 금속, 건설 섹터의 하락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5G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승하면서 관련 업종들이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 코스닥에서 짚어볼까요? 네, 통신장비 업종인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빈도수로 봤을 때 많이 강조드렸던 업종인데 이 5세대 이동 통신 5G와 관련된 통신장비 업종의 상승폭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업종과 관련된 부각되는 빈도수가 좀 잦아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환매성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 섹터가 속하면서 순환매성 흐름으로 주기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근에 5G와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달 초에 이 5G 주파수 경매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5G의 핵심 주파수 대역은 3.5GHz 대역인데 이 대역에서 주파수 밴드를 100에서 120MHz 사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
기업들보다는 통신사 입장에서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려할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과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는데 RFHIC라는 기업에서 5G 시스템용 질화 갈륨 기반의 집적 회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일단 5G용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전파의 도달 거리가 기존의 4G에서 사용되던 전파보다 도달 거리가 짧다는 그런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고출력 신호 중폭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인 RFHIC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관련주들의 잠정 실적 공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고 RFHIC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00%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당기순이익도 약 40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5G 장비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단발성 호실적 발표가 아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관심주는 대한광통신과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와 RFHIC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요. 예, 내일장의 공약 섹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내일장 의약품 섹터인데요. 이성과 공포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되게 힘든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특징적으로는 특정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업종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거 2016년도에는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로는 전체적인 섹터보다는 특정 종목이 하락이 돋보이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내에서 주목하는 세부 섹터는 주가 움직임은 좀 느릴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강한 전통적인 제약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녹십자와 종근당이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 종목 내에서도 기업 내에서도 이제 신규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도 꾸준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는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적과 같이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저조하긴 했지만 각종 당뇨 치료제나 폐암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강조드렸던 철강과 건설, 증권업종과 더불어서 의약품 내에서 관심 가져야 될 섹터로 이 전통적인 대형 제약주를 말씀드리겠으니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거듭 언급을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들의 실적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